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네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지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이 7원 정도 급등하며 1,10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당연히 증시에는 부담이 되겠죠. 일단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보다는 확연하게 지수를 조금 누르는 하락 압력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해도 너무하네요. 2% 이상 밀려나면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앵커의 올백 포트 금액이 오늘 상향됐죠. 500으로 올려졌는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괜스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관망하면서 투자 시기를 노려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이 하시는 그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스탁앤솔루션 주식의 해법을 찾는 시간이죠. 박민영의 SNS 지금 시작합니다. 박민영의 해볼 거고요. 65만 원짜리. 지금 제 포트의 최대 매수 금액은 40만 원 정도입니다. 값비싼 아이들로 골라오셨어요. 저한테 사지 말라고. TV로 보는 즐거움, 채팅에 참여하는 즐거움, 내 계좌의 수익을 보는 즐거움. 프로가 되기 위한 이 박앵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100만 원에 400 더. 진짜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 광고를 보고 나니 얼굴이 살짝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시간,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든든한 저의 지원군 두 분입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차장님, 네. 광고 보시면서 왜 그렇게 웃으셨어요? 그 비싼 종목 가져온 게 다 제 화면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뭐 무언의 시위 이런 거 하니까 들어주시긴 하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500이 됐습니다. 이 500이 됐는데 오늘 지수가 흔들리니까 아이고 괜히 이거 증액했나? 이러다가 손실 크게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권 주임님, 저의 걱정은 기우겠죠? 기후일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수도 있고요. 예, 동물적 감각이 또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사실상 이제 그게 심리로 반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이제 투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요. 그에 네. 따라서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손실날 종목들을 냅두고 수익날 종목을 팔자. 네, 이런 그 보통의 이제 시장 접근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박지영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 나는 종목은 좀 홀딩을 하고 네. 그리고 손실 나는 종목들은 약간 좀 이제 퇴출을 하면서 그런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한데 상당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괜찮은 펀더멘탈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한번 또 증자도 했기 때문에 한번 좋게 한번 포트를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트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화전기, 부방, 일진머티리얼즈, 배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전체 지금 수익입니다. 삼화전기 6%, 오늘 8%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수익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방, 일진머티리얼즈, 배럴 모두 다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럴은 오늘 장에서도 3% 뛰어주고 있네요. 일단 위탁 순자산평가, 지금 제 포트는 490만 원 훌쩍 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사 측에서 400을 더 증액을 해준 거고요. 기존에 이 100만 원에서 5만 원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죠. 495만 원 정도라고 제 포트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포트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또 이 금액대에 맞춰서 조금 더 과감하게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수 얘기 살짝 나눠보고 갈게요. 박 차장님, 오늘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 채팅창에도 지금 에드워드박님이 오늘 장이 완전 힘 빠지네요 라고 눈물 올려주셨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2% 이상이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특별할 만한 악재라고는 크게 잘 안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불 그 무역 전쟁과 관련된 관세를 이제 구체화했죠. 이제 800 종목으로 압축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소비재가 한 개도 없어요. 다 IT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거든요. 소비재가 없는 이유는 관세 많이 붙여서 그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그 손해를 보는 거는 미국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그 부분이 사실 뭐 IT라든지 이제 신성장 산업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의 중간재는 누가 되냐?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2%나 빠지는데 IT 종목들 보시면 거의 죄다 6%, 8%만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DH도 8.6% 급락이고요.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거든요. 심리상으로 그럴 것이야라고 하면서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유는 최근에 이쪽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쪽 섹터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팔자라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수출,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하면 미국은 제품을 안 써야 될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어딘가 교체 수요라든지 아니면 대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대한민국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오늘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억 팔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00억 팔고 있는데 네. 지수가 2% 빠진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거든요. 뭐 외국인이 뭐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 팔아가지고 지수가 2%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수급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200억 파는데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은 받아주는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네. 한숨 자고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저는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이제라도 팔고 나가자 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저는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하락에 그 시장에 대들면 안 되겠죠. 하락하는 칼날에 손을 대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에드워드 박님이 안 그래도 제 IT 종목이 줄줄이 빠져요 라며 올려주셨는데 저도 궁금했던 점을 지금 딱 1초 전에 햇빛마을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쪽 사도 될까요? 이 하락이 반등을 주는 거를 저는 보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일도 더 빠진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내일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정도 기회비용은 우리가 지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락에 대한 보험 역할이거든요. 반등을 줄 때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권주임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IT 쪽 얘기해봤고요. 바이오 쪽은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일장에서도 뭐 그나마 버텨주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쪽이었는데 이들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강보합으로 줄여둔 상황, 셀트리온 제약 하락 전환했고요. HLB, 바이로메드 뭐 줄줄이 오늘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주 후반에는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이래요. 바이오 종목은 어떨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장 흐름을 보자면 그 바이오주들의 전체적인 수급이 좋은 게 아니라 일부 종목한테만 수혜가 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미국 FDA 임상 3상을 뭐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올해 하반기에 3상이 뭐 시작되거나 이런 종목들 이슈들만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스코비나 그리고 뭐 HLB 막 이런 것들이 잠깐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언제까지나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월 정도에는 삼성바이오 관련된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줘야 코스닥이 시장이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뭐 저가 매수 기회는 유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예, 이렇게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테니까요. 채팅창에서는 내일 반등하는 거 보고 사죠라는 목소리, 오늘 매수 금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남자의 종목 그래도 오늘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수가 힘들다고 해서 종목을 안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 오늘 설명하고 이 종목을 다른 시기에 또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요. 혹은 또 보유자분들에게는 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종목 곧장 확인해 보시죠. 자, 박재영 사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익숙한 두 종목이네요. 더존비전 그리고 DB하이텍입니다. 권홍섭 주인님은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동양을 오늘 가지고 오셨네요. 궁금합니다. 더존비전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더존비전은 많이들 아시는 기업들일 거예요. 네, ERP 쪽에 중소기업의 ERP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업체고요. 네. 이 ERP 산업이라는 게 큰 기업이고 작은 기업이고 모두 다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세무 처리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시장이 딱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은 외국 업체들이 거의 독점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ERP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업체가 더존비전인데. 근데 얼마 전에 대기업 수주 따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오.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요. 이게 네. 더존비전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었다라고 하네요. 수주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은 사실 이제 외국계 업체들이 대부분 장악을 해 있었는데 더존비전이 여기 발을 딱 들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백화점 쪽에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레퍼런스가 다른 기업들에도 다른 기업이 그 수주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시장에 한 발을 내딛었다라는 것은 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더 큰 시장을 겨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이제 뭐 외국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계약 금액이 커지면서 시장도 커졌지만 가격적인 요인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클라우드 산업, 이게 성장 산업이에요. 어떻게 보든 간에.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도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워낙 크다 보니까. 다 클라우드 따로 저장하죠. 그렇죠. 따로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에 저장을 해놓죠. 얘들이요, 강원도에 그 회사가 있어요. 저는 강원도에 예전에 골프 치러 가다가 더존비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유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의 온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본사를 짓고. 추운 지역에. 그렇죠. 네. 얼마 전에는 이제 구글이었나요? 아마존이었나? 바닷속에 서버 센터 짓겠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효율성도 굉장히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그룹웨어, 보안 사업 이런 부분들 안정적으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IT 기업이어서 최근에 반등도 꽤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도 기관 중심으로 이제 뭐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T 장비나 부품 이런 쪽에 좀 지치신 분들은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주가가 사실 꽤 많이 빠졌거든요. 꽤 많이 빠졌다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강한 반등 네. 나오고 있어서요.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이제 그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더존비전을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밍 매수도 괜찮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눌림목이다라고 봐야죠. 큰 이제 훼손이 없고 한 번 정도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빠질 때 사면 안 되는 건 뭐냐? 아까 뭐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네. 삼성전자는 왜 돌아나오는 것을 보고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하. 이건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그러네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네. 이런 류의 종목들은 돌아 나오는 것들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걸 보고 접근을 해야지 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한 번 정도 빠지는 것은 이제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더존비전 이야기 들어봤고요. 열심히 끄떡끄떡 해주고 계셨는데요. 권주임님. 네.
더존 비전 괜찮을까요? 네, 뭐 일단 이 회사가 그 이제 IT 솔루션 관련돼서 이제 뭐 인트라넷이나 또 그리고 이런 그 ERP 시스템을 구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공정위 정책 방향상 아무래도 일감 몰아주기 시기에 이제 그러한 시장을 좀 뒤바꾸자고 하면 도전 비전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서도 이 회사가 91년부터 이런 그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소기업은 11만 개, 막 이런 식으로 많은 업체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보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가장 뚜렷하게 갖춰지고 그리고 아마도 리스크에서도 굉장히 조금 완화됐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시장에서 굉장히 수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도전 비전은 가장 좀 평가가 저평가돼 있고 또 이제 IT의 장점이죠. 뭐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은 500억 나도 단기순이익 400억 나는 그런 그 ROE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7만 원까지도 뭐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힘을 받은 더존 비전 잠시 제가 생각의 바구니에 좀 넣어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권지윤님의 종목 곧장 듣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저 궁금했어요. 오늘 안 그래도 이 느낌이 괜찮은데 라는 이 필이 딱 왔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오늘 18일인가 19일 날 이제 그 국토부 차관급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철도, 통신 이런 쪽으로 이제 회담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현대엘리베이의 경우에는 현대아산에 지분 한 65% 갖고 있는데 이 현대아산이 그 2000년도에 그 이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5천억 원의 이제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SOC 사업 독점권을 취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철도, 통신, 전력 사업 그리고 명승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산, 백두산 이런 명승지들을 이 현대아산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독점권 권한을 약 5천억 원을 주고 사업을 취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정부와 협약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대의 그룹이 그 지난번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뭐 돌아가셨을 때도 거기에 가서 조문을 할 정도로의 그런 그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향후에 아마 현대아산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지는 리스크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그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는 물론 북미 회담도 중요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그 실무진, 그러니까 경제 협력 단계 구축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 현대엘리베이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가 적은 다른 타사 비해서 리스크가 적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한 7월, 8월까지는 남북 경협지에 대한 수혜가 나타난다면 현대엘리베이가 좀 움직일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건 남북 경협주 쪽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를 맞춰주셨고요. 오늘 장도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중국에서 엘리베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나 관련해서 신공장을 증설하는 등 기대감이 높다라는 평가 등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박 차장님께도 의견 들어볼까요? 왠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실 것 같아요. 네, 현대엘리베이터 예전엔 참 좋은 종목이었는데 현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 역할, 이제 돈을 벌어놓으면 증자로 빼가고 뭐 한다고 해서 빼가고 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어느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주가가 뭐 6만 원대 하던 게 벌써 이제 12만 원, 12만 원 뭐 이 부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PER이 한 30배 가까이 하거든요. 27배, 30배. 물론 엘리베이터가 건설업의 호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점에서는 당분간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밸류에이션 30배를 물론 이제 예상치로 보면 19배인데 거기에 대북 관련 프리미엄을 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조금 비싼 게 저는 조금 단점이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건설 관련된 섹터들은 지금 대북 관련된 이슈도 있고 저평가 해소 뭐 그러면서 실적 좋아지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반영이 좀 돼야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두 종목씩 들었고요. 제가 오늘 포트 조정에 있어서 지금 곧장 좀 살짝 변화를 주고 다시 남은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포트가 500으로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들을 모두 좀 정리하고 새롭게 담아가도록 할 거예요. 이 종목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다음 종목을 살 때 좀 크게 사려고요. 일단 삼화전기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6% 정도 수익권이고요. 오늘장 급락이 다소 뼈아프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수익이니까요. 기분 좋게 이 종목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24,900원에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네. 포트에서 삼화전기 일단 아직 체결은 되지 않았고요. 앞서 부방 같이 수익으로 매도합니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매도하셨고 또 저 또한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3,265원에 매도 걸어둔 상황이고요. 저는 전 종목 매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포트에서 수익을 좀 크게 내줬었던 종목인 만큼 오늘 또 수익 기쁘게 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2,250원에 매도가를 걸어뒀고요.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배럴 오늘장 2.35% 올라갑니다. 포트 수익률이 10%에 달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가장 단시간에 좀 좋은 수익을 내주기도 했죠. 정수현님께서 오늘 식사하러 가셔서 이걸 못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26,150원에 일단 매도가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부 다 매도 걸어둔 상황이고요. 체결은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네요. 점심시간이라 거래가 좀 한산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매도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이 없을까 봐 후다닥 매도를 했습니다. 박 차장님, 네. 전 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 수익 매도예요. 표정이 안 좋으셨대요. 뭐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금액도 바뀌었고 하니까 네, 새로운 금액 마음으로 때문에. 한다라고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주신 더존 비전을 제가 산다면 네. 정말 이 400, 500을 한 번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한 번에 다 사는 거는 사실 좀 리스크하긴 한데 맞아요. 이게 또 방송이잖아요. 이제 개인 투자할 때는 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향이 생각이 아니고요. 양이요.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야겠네요. 권주인님은요, 막 끄덕끄덕 500 한 번에 질러? 약간 이런 느낌이셨는데. 예, 뭐 다 한 번에 질러서 수익이 엄청나면 좋긴 한데, 예, 일단은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명언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해서 대신에 이제 비율이 굉장히 커지겠죠. 200~300만 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씩만 쳐도 4종목, 5종목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수현님 방송 보고 계시대요. 유튜브 채팅창만 보고 있어요. 해준데 저희 배럴 매도했습니다. 배럴 매도를 글을 올려드려야 되나요? 방송 못 듣고 계시다니까. 일단은 네. 자, 홍기김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분할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마을님은 몰빵이 얼마나 리스키한지 그걸 저를 통해서 보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을님. 시청률은 좀 올라갈 수 있겠네. 네? 시청률은 좀 올라갈 수 있겠네. 시청률은 올라갈 수 있으나 그게 장기적 안목에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비웠으니까요. 다시 한번 채워나가기 위해서 두 분의 한 종목씩 각각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이죠. DB하이텍. 네. 저희가 한번 못 샀어요. 의견을 주셨는데 안 샀던 종목인데 수익은 잘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려보자.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최신 기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남들이 안 하는 더러운 일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컨셉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그렇지만 수요가 많은 8인치 파운드리 이제 비메모리 쪽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정말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밥솥에 들어가는 메모리라든지 뭐 아니면 전화기에 휴대폰이 아닌 그냥 일반 전화에 들어가는 아니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요인은 없거든요.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좀 많이 만듭니다. 이제 그런 쪽에 대행을 해주는 게 8인치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DB하이텍은 사실 작년에는 삼성전자의 TV 쪽 이런 쪽이 안 좋으면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는 4차 산업, 사물 인터넷 이런 쪽에 비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이 가동률이 90%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소품종 다량 생산일 때는 90% 100%가 그냥 돼요. 공장 돌려서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8인치 파운드리 업체가 가동률이 90%라는 것은 가격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DB하이텍도 아마 뭐 2, 3분기 내에 가동률이 100%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가격은 굉장히 싸요. 이유는 DB잖아요. DB 동부그룹입니다. 이 회사가 정말 어느 그룹이나 어느 이제 재무구조가 안 좋은 그룹이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현금을 계속 빼먹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DB하이텍이 그런 역할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네. DB그룹도 조금 괜찮아지면서 재무구조에 비해서 저평가받는 것들이 많이 이제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서요. 최근에 반등 한번 이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네. 오늘 2만 원 찍었네요. 오늘 2만 그러니까 원 찍었습니다. 다른 IT는 네. 내리는데 얘는 또 올라요. 그렇죠. 뭐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뭐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스라 같은 종목들도 오늘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16,000원, 17,000원 여기 고점 돌파하고 상승 추세 이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파란색 빨간 선이 외국 기관 수급인데 정말 외국 기관 수급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페스도 그렇고요. DB하이텍도 그렇고 테스나도 그렇고 저희 시간대 IT 종목들 나온 것들 잘 가고 있습니다. 권주임님께 이어 다음 종목 듣죠. 동양입니다. 동양. 네. 저희 오빠가 다녀요. 이 회사. 정말요? 그러면 꼭 사셔야 되는 건가요? 사도 돼요? 오빠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고 들어올 걸 그랬나 봐요. 예, 물어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동양에서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을 보자면은 이제 건자재, 그러니까 시멘트 쪽이 대부분의 매출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동양건설그룹의 한 2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한 50%, 한 30% 정도가 섬유 이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유진그룹에 이제 흡수 합병을 당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무 구조를 많이 구조 조정했다. 예, 그렇게 봐서 올해 1분기에는 흑자가 났죠. 흑자가 거의 한 300억, 30억 가까이 난 것 같은데. 일단, 예, 1분기의 경우에는 뭐, 하여튼 그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그거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이어서 이제 남북 경협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어쨌든 이제 시멘트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레미콘 쪽에 대한 운송 사업이 물류 사업이 어느 정도 또 한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 혜택을 못 받은 종목이 동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건자재 쪽, 그러니까 시멘트 쪽에서도 사업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재무 건실성을 찾아가고 있고 또 한 번의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섬유 사업입니다. 네. 섬유 사업 쪽에서는 이제 중국, 인도, 글로벌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섬유를 갖다가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서 해안가에 있는 공장들을 다 내부적으로 내륙적으로 다 옮기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섬유 관련돼서 환경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섬유 가격 원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타 섬유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지만 이 회사도 어느 정도 섬유 사업에 대해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흐름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횡보를 했다.
그러니까 2015년 정도, 2016년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행보를 했는데 이 회사가 그 흑자 전환을 하고 재무관 사정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바닥을 기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1,800원대에서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단기적 차익 실현으로는 한 2,800원까지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이요. 동양을 들었습니다. 2,8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권주임님이 저를 자극하는 말이 어떤 건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얼마에 갈 것이다 라는 말만 들으면 제가 귀가 이렇게 팔락팔락 하는데 하지만 오늘은 지수가 지수인 만큼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지수가 지수인 만큼 살짝씩만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앞서 BH를 올려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김기환 님이셨나요? BH 어떡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럴만한 게 오늘장 8.6%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떨어졌고요. 박 차장님 간략하게 좀 들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버티자 쪽이셨죠? 아까는. 하루 이틀 더 보자? 이런 식이면 사실 제가 이때는 이날은 버텨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날은 버텨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오늘도 8%가 급락한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움직여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영원히 주식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제가 팔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아마 이런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제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급락하고 미끄러 좀 달아서 그래 좀 괜찮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밀려나네. 그 밑꼬리를 깨고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주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한번 움직여 주셔야죠. 아니 내가 BH는 올해 하반기 12월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요인을 무시 못하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다 겹치잖아요. 네. 저점을 이어보면 한 27,000원 선이 지금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팔기 어렵죠? 다 팔기 어려우면 3분의 1이라도 절반이라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BH 갖고 계신 김기환님께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박 차장님이 얘기 주셨을 때 매수했었더라면 큰 수익이 난 상황에서 지금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정도일 텐데 언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답변 건네드렸고요. 은행주, 박건우님이 은행주를 계속 들고 계시나 봐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우리은행, KB금융 괜찮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오늘장 두 종목 모두 다 올라서고는 있습니다. 권주임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은행주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짤막하게 답변을 주실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금융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KB금융이나 좀 대형주들에 대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면 주식하기 상당히 좀 골머리를 많이 썩히지 않을까. 오히려 안정적인 채권이나 이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투자 성향에 맞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한 올해 말까지는 이렇게 지루한 행보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융주라는 특징이 어느 정도 그 지수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양상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나중에는 금융주들도 하락할 여지가 있겠죠.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채용 비림과 관련돼서 그러한 그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부에 대한 이슈가 조금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갈 여지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여기서 더 추매를 한다거나 그럴 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추세가 지금 일봉 흐름상 60일선이 꺾였습니다. 60일선이 꺾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60일선을 저항으로 해가지고 빠지고 있는데 이 주황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이거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분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이제 반등을 했지만 60일선을 꺾이는 그 순간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의견까지 건네드렸고요. 지금 문자로도 뒷번호 8231님이 매일 시청하고 있는데 증자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청자분들이 저의 증자를 더욱더 반겨주시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제가 오늘 살 종목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수가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조금 고민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요. 더존 비존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늘고 나서 처음으로 사는 종목이 되겠네요.
오늘 갖고 있는 포트 종목을 거의 다 팔은 상황이고요. 박 차장님, 저희가 조금 넉넉해졌어요. 몇 네. 주로 대응을 해볼까요? 500이잖아요. 네. 5만 원짜리 100주를 사면 100주는 못 사는구나. 가능 주식이 지금 뭐 한 195주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85로 뜨지만 부방이나 배럴이 아직 다 매도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15주 정도 하시죠. 15주. 15주. 네, 15주 지금 이 가격에 55,500원의 매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금액은 뭐 8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늘려볼까요? 박 차장님 이렇게 기운 없으시면 안 됩니다. 네, 20주, 예. 네. 20주. 20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대범해졌죠. 55,500원에 더존 비전 매수 넣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배럴이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체결이 됐습니다. 더존 비전 체결, 배럴은 아까 매도 걸어둔 상황에서 매도가 됐고요. 그리고 부방 한 종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더존 비전 괜찮을까요? 사놓고 뭐 의심하면 안 되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이 종목을 들고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임님, 사실 저 핸드 엘리베이터도 오늘 같이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포트에 꽉 담아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늦췄습니다. 뭐 내일이든 이번 주든 언젠가 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텐데요. 괜찮겠죠? 네, 뭐 나중에 올라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시간이 없긴 한데 에드워드 박님이 한국금융지주 많이 빠졌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박 차장님 빨리 한마디로 정리를 제가 해주실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희 회사 좋아서요. 빠질 때마다 담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잠깐만요. 그럼 박 차장님은 조금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어요. 본인의 회사니까요. 자, 권주임님. 네, 우선적으로 이제 살 타이밍이 됐죠. 어쨌든 한국금융지주의 지주사로서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느 정도 증자 효과가 이제 한 3분기, 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봉 흐름상 120일선을 이용해서 85,000원 밑에서는 한번 추가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살 걸 그랬어요? 두 분 다 이렇게 좋다 그러시는데? 저는 회사에 대해서 사실 깊게도 얘기 못 하고요. 안 좋게도 얘기 못 합니다. 그 부분 좀 알겠습니다. 양해를 고려하도록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에드워드 박님께는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포트에 담은 더존 비존이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에게 또 기쁨을 안겨줄 수 있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전략 고민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권홍석 주임, 박재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